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11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벼랑 끝 9위 팀과 극강 1위 팀이 만나 올해 이변을 낳을 수도 혹은 가장 싱거운 승부가 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신한천일염과 정관장 황진단이 맞붙은 11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선 조한승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이지명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대국만 37번을 치른 두 선수. 26승 11패로 이창호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균형감과 안정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두 선수의 원숙미 가득한 승부 기대되는데요. 이국에선 주장 이세돌 선수와 사지명 한승주 선수가 대결합니다. 대체 불가의 마왕과 상상 그 이상의 악동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7월에 충격적인 2연패를 딛고 다시 3연승을 기록 중인 이세돌 선수. 한승주 선수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줄지 불의의 일격을 맞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선 퓨처스리거 김민호 선수와 주장 신진서 선수가 대결합니다. 팀과 함께 올 시즌 9연승을 달리는 신진서 선수. 그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못 흥미로운데요. 감각적 속기파 김민호 선수가 신진서 선수의 자유로운 행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자국에선 4지명 목진석 선수와 3지명 김명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2라운드에 이어 리턴 매치를 펼칠 두 선수. 리그 초반에 비하면 농심배 대표 선발과 KB리그 월간 MVP 수상 등 김명훈 선수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김명훈을 미래의 별로 등극시킨 목진석 선수. 오늘 선배의 참교육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5국에는 퓨처스리거 이승준 선수와 5지명 박진솔 선수가 출전합니다. 올해 초 입단한 완전 새내기 이승준 선수. 아직 프로 기사로서 공식 대국 승리의 경험이 단 6번 뿐인데요. 까마득한 대선배 박진솔 선수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0대 60으로 정관장 황진단이 꽤 우세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퓨처스리거 2명이 출전한 신한천일염. 30대 3인방의 오더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정관장 황진단의 연승은 11라운드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면 신한천일염이 깜짝 놀랄 이변을 만들어낼까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신한천일염과 정관장 황진단의 11라운드 세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대조적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한 팀은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고 싶을 테고요. 또 다른 한 팀은 빨리 분위기 바꿔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팀은 워낙에도 기세가 좋은 팀이라서 네. 지는 법을 아예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세가 상당하고요. 네. 신한천일염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고전할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전통의 명가인데 올 시즌 좀 반전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에게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겠는데요. 먼저 9개 팀 순위 그리고 오늘 오더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정관장 황진단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전 전승이고요. 신한천일염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요. 네, 1위와 9위의 대결. 네. 어떻게 보면은 전력면으로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신한천일염 입장에서는 주전 선수 2명이 빠지면서 네. 상당히 힘든 그런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을 지금 여러 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더 신한천일염의 베스트 5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군요. 일단 장고대국 조한승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이 매치만으로도 오늘은 볼만한 이유가 충분한 경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국이 이제 2013년이거든요. 네. 그만큼 오랜만에 만난 두 선수고요. 그동안 이창호 구단이 아무래도 전성기 때
조한승 선수가 많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네. 이제 4년 만에 재회,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세돌 선수와 한승주 선수 이국 속기대국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톡톡 튀는 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한승주 선수는 기풍이 상당히 이제 톡톡 튀고 네. 수유기가 빠르고 정확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네. 과연 한승주 선수의 장점이 오늘 잘 발휘가 될지 아주 극강의 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팀과 함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신진서 주장 김민호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퓨처스 리거 김민호 선수가 정말 이 판을 잡아만 준다면 네. 그렇다면 오늘 신한철염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근데 그 상대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신진서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4국은 목진석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1국과 함께 4국이 오늘 참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참 그 미래별 주최자와 우승자 네.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 상당히 좋은 인연이 있는 두 선수인데요. 오늘 바둑 내용도 그런 좋은 내용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주 잘해지고 있는 박진솔 선수, 이승준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 새내기 중에 새내기입니다. 네, 6승 17패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 시즌. 네. 바둑리그에서는 지금 처음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갈록의 박진수 선수를 상대로 이승준 선수가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네, 신한천일염의 오더에 큰 변화가 있었네요. 네, 아무래도 한상호 선수와 신재익 선수가 네. 거의 한 판을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컨디션을 잠시 쉬어가게 퓨처스 리거 선수로 대체를 했고요. 네. 퓨처스 리거가 또 의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한천일염이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상훈 감독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과연 오늘 정관장 황진단을 상대로 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신한천일염. 네, 정관장 황진단이 오늘 경기마저 이긴다면 10연승. 네. 작년 포스코 캠텍이 세운 그 기록과 이제 타이를 이루고요. 그리고 개막 후 10연승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자, 장고 대국 조한승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과연 정관장 황진단이 또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지. 한승주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대국 속기 대국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힘의 차이 그리고 커리어의 차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세돌 선수가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한승준 선수가 이세돌 선수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또 신의 한 수가 필요합니다. 김민호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 지명이라든지 랭킹, 이름값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대결이지만 오히려 부담은 신진서 선수 쪽이 되는 한 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선수가 올 시즌 이제 세 번째 바둑리거로 출전 중인데요. 그동안 나연 선수와 김영호 선수에게 패하면서 승점이 없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은 그동안의 패배는 아주 그냥 당연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승리가 됩니다. 자, 한승주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대국, 또 조한승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 이 두 경기 중에 정말 어느 한 판 고를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보고 싶은 대국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엔 또 포석부터가 상당히 재밌는 바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두 판 모두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진행을 보고 이제 한 판으로 집중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는 흑번으로 이제 양화점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90년대 많이 쓰여진 포석인데 네.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 잘 안 쓰여져요. 양화점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백쪽에서 탑화법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양화점 이후 3연성은 그 다케미야 구단이 이제 우주류로 많이 썼었는데 그것에 대한 역시 타파 역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 작전이 부담스럽다 생각을 해서 보다 좀 실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저 양화점이 절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한승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은 왠지 좀 균형감 있게 유연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한승주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대국은 포석부터 좀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좀 대조적인 바둑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측의 이창호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국은 마치 선비들이 두는 바둑 그런 느낌의 바둑이 네.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세돌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은 마치 싸움꾼들이 이제 아주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세돌 선수가 이제 견실하게 날일자로 굳히자 한승주 선수는 이제 높은 중국식을 사용하면서 뭔가 마이웨이를 서로 외치고 있어요. 재밌네요. 이창호 선수가 네. 날일자로 걸치자 조한 선수가 협공을 했고요. 또다시 날일자로 걸치면서 좌우 동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네요.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우측의 흑의 진영도 양화점. 네. 바둑판을 딱 반 접었다 핀 것 같은 네. 데칼코마니 형이 됐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이세돌 선수는 두 번의 날짜 굳힘을 보여주면서 네. 좀 견실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승주 선수의 펀치력을 조금은 인정해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다 견실하고 두텁게 운영하면서 한승주 선수의 무리를 응징하는 바둑을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이 몇 수 안 뒀지만 좀 느껴지네요. 한승주 선수의 선택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걸치거나 두 칸 뭐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평범하죠. 그리고 좀 발빠르게 두고 싶다면 아예 이쪽까지 둬서 제차 온다면은 각자의 모양을 키우는 이런 전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왔으니까 당연히 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여기서 손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비교적 두 판 모두 좀 신중한 그런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평범한 선택을 일단 했네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 네. 붙여두고 들어가는 것. 즉 우변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자리 그냥 걸쳐가면서
한승주 선수는 이렇게 날짜로 받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날짜 여기는 높게. 이렇게 모양을 넓혀가는 것도 뭐 충분히 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 걸쳐두고 손이 지금 다른 쪽으로 갔었어요. 이 걸침을 이제 충머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붙여서 진행이 되었을 때 이런 진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바로 끊는 수가 가능하다. 그 축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다 보면은 근데 이건 축인 것 같은데요? 없는데요? 이 축은 아니네요. 하나 이게 비껴갔죠? 예. 축입니다. 이건 이쪽으로 뚫리면서. 그렇다면 방금의 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교환을 시켜놓고 붙여가는 좀 독특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늘어둔다면 같은 것이고요. 사실 아래로 늘었을 때는 이 교환이 득인지 잘 판단이 애매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칩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에게 오히려 좀 선택권을 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괜히 고민하게 되죠. 먼저 붙였으면 그냥 바로 늘고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어차피 들어간다면 밑으로 붙이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고 붙이니까 달리 두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었겠지만 결국에는 위로 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조한승 선수도 꽤 고민을 했었는데 진행을 시켰군요. 네, 가장 평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점을 붙여서 무겁게 만들어 두고 네. 그다음에 받으면서 다음에 이제 무거워진 백 두 점을 공격하는 것을 엿보겠다. 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보통의 진행이라면 이제 이렇게 잡고 끊는 싸움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뚫고 나오는 것은 이제 끼워서 이쪽을 끊어갔을 때 이 석점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느는 수도 선수가 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이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간명하게 둔다면 붙여두고 삼탄을 파면서 진행을 시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버티는 것은 이제는 달라져요. 이쪽을 뚫고 나왔을 때 아까와 같이 끼어가는 수법은 사라지죠. 이제는 안 되네요. 네, 미리 이런 식의 교환이 되었으니까요. 네. 자, 이제 끊어가는 것은 기세인데 여기서 한승주 선수가 그냥 3-3으로 들어가는 선택과
붙여두고 들어가는 선택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 붙여둔다면 좀 더 확실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거의 이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붙여둔다면 이런 식의 타협이 돼서 늘고 잡고요. 근데 똑같은 진행이 되더라도 이 교환이 없다면 백 쪽이 조금 더 이득이죠. 그렇다면 이제 3-3을 바로 들어가면은 또 이제 맞고 전투를 펼치는 것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젖혀가고요.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어지럽게 이끈다면 그냥 들어가겠네요. 네. 간명하게 둔다면 붙이는 것을 두겠죠. 네. 네. 그리고 혹시 늦춰받으면 여전히 이것이 성립하지 않나라는 궁금함이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는 것이 선수라서 아, 네, 끼우는 수는 네.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시 백돌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자, 정말 쉽게 두면 찝는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두 방만 선수가 되면은 네.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흙이 이쪽으로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백이 이제 얼핏 보면 잡는 게 득으로 보이지만 이건 단수 치고 단수를 쳐서 귀의 주인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찝는다면 결국 늘고 3-3을 둬야 돼요. 그렇다면 흙이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득기 때문에 네,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흙이. 지금처럼 찝으면 좀 달라지나요? 찝는 건 역시 이제 흙이 손을 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글쎄요, 좀 반발을 유도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워낙 악수라서 흙도 이쪽을 잡고 나서의 진행을 한번 그럼 떠올려 보고도 싶어요. 반대편은 네,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 교환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또 바꿔치기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끊으면 이제 받지 않거든요. 네. 이제 늘고 잡고 이쪽을 잡고 빠지는. 물론 이제 흙이 이런 것들을 제압하기 전에 이런 교환을 하고 두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백은 우상을 빠져야 돼요. 반대로 막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시키고 이제 이쪽을 잡으러 가는 네. 이런 실전 예도 있었습니다. 좀 정형화된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만 또 엄청난 변화들이 많네요.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네. 초반부터 두 선수가 전투를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항상 그런 선택에서 이세도 선수와 한승주 선수는 항상 전투를 선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두 선수 성향이 전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파로 단수를 친다면은 여기 딸 수도 있지만 그냥 늘고요. 백이 따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면은 애초에 찝고 이렇게 끊고 잡은 모양이랑 같기 때문에 역시 백이 별것이 없거든요. 아직도 뭐 귀를 다 내준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의 진행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제 보통이라면 끼워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데 네. 글쎄요, 이세도 선수는 또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그림은 없을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밀어서 교환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쪽은 외길이에요. 끊는 순간 이쪽 탈출하는 것은 그냥 석점이 쉽게 잡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망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밀어둔 교환이 득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서로 불만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실리로는 우상기가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네. 흑진영을 오히려 뺏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벌어둔 것인데, 그런데 중앙의 두터움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흑도 중앙이 두텁고 이도에 대한 공격권이 있기 때문에 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쌍방간에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진행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에는 이 돌에 대한 공격이 승부예요. 별다른 공격이 안 된다면은 집 부족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그냥 간명하게 한 점을 잡았어요? 일단 처음 보는 수인데요. 네. 30초 하나, 뭔가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은 다른 수익기를,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도일지 궁금해요. 네,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승주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신한천일염의 경기입니다. 이변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세돌 선수가 네. 정형화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쪽 한 점 일단했어요. 일단 의도를 좀 파악해 볼까요? 일단 지금 막았는데 네. 이제 뭐 두면 산다는 뜻이 일단 있겠죠. 살게 되면 양군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았을 때 똑같이 진행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죠. 막히고 따낸 교환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네.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달리하겠다는 건데. 달리한다면 이제 따내는 수가 있어요. 이제 젖혀서 너무 짜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역시 패거든요. 30초. 하나, 확실히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딸 때 이런 식으로 뛰어간다면 여섯, 오히려 흑 쪽이 좀 급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홉, 열. 젖히는 게 되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선수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끼우는 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백은 이렇게 늘어요. 이으면 이어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은 흑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났을 때 양단수가 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세돌 선수가 초읽기 사용했거든요. 셋, 넷, 좀 타이밍이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뭐 양쪽의 패를 보겠다. 이쪽의 네. 패도 보고 두겠다는 건데 글쎄요, 일단은 스스로 가시밭길을 걷는 느낌이 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점을 잡아낸 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한승주 선수도 막은 걸로는 뛰는 수가 있었는데 네. 막으니까 또 이제 빠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을 시킨다면 하나, 물론 이제는 끼우는 수조차 안 됩니다. 다섯, 일루 끊어서 일곱, 바로 단수예요. 네. 그런데 이제 빠지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끝걸리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오히려 매화역궁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된다면 네.
잡혔지만 나중에 이어서 딴에 다시 치중 가서 이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이 여지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기에는 뭐 백돌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먼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흙이 잡힌 형태고요. 전혀 다른 바둑이 됐네요. 근데 너무 좀 싱겁게 잡힌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백에게 내준 이 우변 실리를 흙이 위로 받을 만한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위로가 된다면 이 30초. 두 수의 교환 네. 엄청난 악수긴 하죠. 셋, 넷, 하지만 이 정도로 상쇄될 만한 이런 피해는 아닙니다.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그만큼 좀 허무하게 잡힌 느낌이 있어요. 이쪽을 뭐 봉쇄를 할 수 있다면은 네. 그래도 썩 그럴싸한 사석 작전인데 뭐 봉쇄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잡힌 게 아니라 이세돌 선수가 버린 거잖아요. 아, 글쎄요. 그러니까 버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둘, 셋, 그것에 대한 선택이 여섯. 좋은 선택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세돌 선수의 모습도 우변에 대해서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떠한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끼우는 수가 된다라는 네. 이런 착각은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한 점 잡는 수 둔 후에 그 타이밍에 초읽기를 썼거든요. 네, 좀 미스테리합니다. 30초. 일단은 실패했어요, 흙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세돌 선수가 이기든 지든 이 복귀 수순 중에 우변으로는 한번 손이 가겠어요. 네, 아무래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결과거든요. 애초에 이제 한 점을 따내서 비틀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한승주 선수도 이제 한 칸만 뛰어서 일곱. 견실하게 두잖아요. 지금 만족을 한 거예요. 우변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실리적으로 둔다면 이제 붙이는 수와 그쵸, 붙이는 수 정도가 이제 가장 실리적인 수인데 지금은 이제 이쪽 한 칸 뛰면서 아무래도 이쪽에 흙이 좀 듣는 것이 있다. 네. 아무래도 뭔가 좀 이런 거라도 들으니까요. 치받고 이제 상변을 크게 키우는 그런 여지마저도 없애고 싶다라는 선택이 바로 한 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왜 스코어는 변하지 않을까요? 우변에서의 득실이 좀 미미한가요? 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잡혔다고 엄청 망했다, 뭐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적극적으로 침투를 해서 네. 전투를 이끌었는데 하나, 그 결과적으로는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결말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스코어가 반영이 되는군요. 네. 한승주 선수도 투자가 필요하죠. 이렇게 찝어서 네.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손은 좀 더 효율적으로 둘 생각인가요? 하나 밀어두고 싶은 거죠. 이제 밀고 늘 때 찝는다면은 네. 이 교환은 아무래도 백 쪽에서 더 득이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제 패싸움을 걸어오기가 힘들다.
팩감도 없거니와 백 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머리를 때리면서 팩감을 쓸 수가 있어요. 흑이 뭐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쓰더라도 받고 나서 백이 선패였죠. 됐다 한다면 하나, 둘, 석점 잡을 수 있다면 이것은 넷, 오히려 다섯, 백이 훨씬 두텁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욕심 같아서는 이제 이쪽 공격도 상당히 끌리긴 하는데 글쎄요, 그냥 잡아두는 정도로도 백이 충분합니다. 네. 확실히 제압을 해뒀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세도 선수는 안정을 취해야죠. 자, 지금은 뭐 날일자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하변 역시도 꽤 좋아요. 붙여두고 나서 이렇게 30초. 협공을 한다면 네. 둘, 셋, 넷, 백이 주도권을 다섯, 가지고 바둑을 여섯, 이끌 수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졸기를 사용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네, 이렇게 받아만 준다면 하고 싶은데 뭐 도망만 가준다면요. 네. 그런데 지금 버텨요, 흑이요. 아무래도 이쪽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백이 한 번 더 가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은 건가요? 네, 한 수의 봉쇄는 잘 안 돼서 흑이 탈출할 여지가 있어서요. 30초. 하나, 이 날일자의 압박은 셋, 확실히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붙이는 것을 생략한 채 협공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안전하게 바둑을 이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뭐 세워주고 나서의 전투를 하기보다는 그냥 한 방 당해주고 붙인다면은 이렇게 벌려두더라도 충분하다 그런 뜻이고요. 버틴다면은 씌워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역으로 가요. 워낙 큰 자리죠.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둑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돌 역시 당장 잡히진 않아요. 이렇게 봉쇄는 당할 수 있는데 밀고 들어간다면은 사활을 끝까지 잡으러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백에게 세를 내어주죠. 그랬을 때 흙에 위치는 이곳보다 둘, 이곳이 더 효율적이다. 백진영을 좀 많이 깨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네. 뭐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한승주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길인가요? 아니요, 지금 뭐 이것은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젖히고 지나가는 길이었으면 좀 약간 의미가 없거든요. 뭔가 더 하겠다. 계속 두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런 뜻인데요. 네. 30초. 계속 막아가면 둘, 셋, 자신할 수 있을까요? 다섯, 여섯. 물론 이렇게 다 선수가 들으면 이런 식의 교환을 시켜두고 네. 젖히고 이제 꼬부린다면 이건 백이 잡았어요. 흙이 다 해줬을 때 네, 가능한 얘기고요. 그렇죠. 아주 쉬운 수익기로는 이제 이 젖힘만 들으면은 네. 백이 수가 늘기 때문에 잡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겠죠? 30초. 이 늘었을 때 글쎄요. 근데 막는다면은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제법 있거든요. 네. 늘자니 이제 밀어서 두겠다. 늘면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수 같아요. 느는 수가
이 두 점도 아직 건너가는 것이 남아 있고 밀어 올리는 교환 자체도 백 쪽에서는 좀 그렇게 기분 좋은 교환은 아니에요. 나중에 꼬부리거나 했을 때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이렇게 서둘러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는 손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밀어두네요. 보다 더 강력하게 젖혀왔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단수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받아달라는 뜻인데 이것은 백이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승주 선수는 차라리 그렇게 둘 바에는 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석점 버리고 이쪽에 막음을 통해서 차후에 둘, 이 넉점을 공격하는 것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견뎌내나요? 이렇게 맞겠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이쪽 박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버리는 쪽이네요. 네. 실리로는 조금 더 제 손해로 느껴지는데 네. 보다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두고 잡는다면 아까 전 모양보다는 조금 더 손해죠. 하지만 지금 이쪽 단수가 다 듣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잘 막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한승주 선수가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리 너무 아프네요. 이 자리까지도 받아두는 것이 냉정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까 다르게 이제 이 석점이 안 잡혀 있고 이쪽도 안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는 것과 지금처럼 막는 것의 차이는 별 차이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두고 다시 중앙으로. 좋은 자리예요. 이쪽을 진출함으로써 이 넉점에 대한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막힌다면은 오히려 이제 놓고 다니면서 조금 조여붙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 둔다면 훗날에 이제 이쪽도 막히고 30초. 하나, 두 점을 이제 살라하고요. 이쪽도 막혔을 때 이제 만에 하나의 사활 역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세도 선수는 계속해서 버티죠. 이 날일자 그리고 지금도 붙여가면서 이 넉점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른 큰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그렇게 급한 느낌은 아니죠. 네, 이 넉점이 아주 무거운 돌까지는 아니라서 네. 둘, 여차하면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자, 남았습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쪽 진영 잘 지웠죠. 이쪽 백진영도 잘 지웠기 때문에 네. 기존의 우아와 우상의 실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흑으로서는 그래도 좀 할만한 바둑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백도 크게 내세울 건 없겠는데요. 네, 제 우변 집이라고 해봤자 이제 10집 정도거든요. 이쪽까지 20집이 채 안 네. 됩니다. 네, 그- 25. 30초. 그 외에 둘, 두터움이라고 봐야 셋. 되나요? 네, 백의 가장 큰 자랑은 아무래도 이 넉점에 대한 공격권이 일곱,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이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흙이 많이 풀렸어요. 이제 약한 돌은 이 넉점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런데 백의 입장에서도 그쪽 공격이 좀 아직은 막연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한 번 다 오면은 네. 꽤 그래도 피곤해요. 나온 자세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두 잔이 이 하변마저 뺏기면은
정말 잡아도 집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나, 그래서 일단 가장 네. 큰 자리를 두고 네. 버틴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코스. 이수를 두고 한승주 선수가 이세돌 선수를 한번 봤어요. 야, 그곳을 끊어가나요? 지금 글쎄요, 이래야 되는 형세라고 보는 건가요? 근데 살짝 기분 나빠진 것은 사실인데 네. 그래도 이런 갑자기 초광수가 나올 줄 몰랐어요. 30초. 하나, 흑은 이렇게 네. 전면전을 네. 펼치는 것이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으로 나오는 여덟, 것도 가능합니다. 아홉. 이것은 이제 서로 좀 완만하게 자세를 잡는 건데 네. 지금 뭐 이세도 선수가 전면전 피할 이유가 없죠. 그 사이 스코어는 다시 5대 5가 됐고요. 우변이 1차전이었다면 지금 좌하가 2차전이 되겠네요. 네. 단수 치는 것도 이제 있어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여기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호구를 치게 되겠죠. 지금 이 모양이 나중에 느는 자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낫다라는 둘, 셋, 판단을 네. 이제 한송주 선수 쪽에서 한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이세돌 선수도 초읽기를 씁니다. 네, 입구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단수 치고 단수 치면요. 네. 그 늘기는 어려워요. 이었을 때 전투가 네, 이거는 뭐 크게 안 되겠죠. 바로 빠져도 수상전이 안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오히려 두 선수의 심리전이 재밌네요. 이제 단수를 치면은 이제 이렇게 치고 아까처럼 이제 타협되는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입구자를 둔 거예요. 근데 이세도 선수는 지금의 전투는 내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유도를 한 건데 반대로 한승주 선수는 또 싸우자. 지금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두 선수 모두 타협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지금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일단은 백쪽에서 부담이긴 하거든요. 그곳을 잊고 이제 뭐 젖혀간다 하면은 이제 뚫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 젖힌 당한 자체로 이 넉점이 이제 자축이 차면서 자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또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뭐 밀거나 하는 수법을 연구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당장은 이제 다섯, 여섯,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여덟, 아홉. 했는데 젖히면 일단은 흙이 잡히는 모습인 거죠. 네. 물론 뭐 이렇게 패로 버티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흙 쪽에서 환영할 만한 그림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막았을 때 일곱, 여덟. 네, 그 진행을 선택합니다. 글쎄요, 지금 백은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네. 막는 것과 젖히는 수. 그냥 막더라도 젖히면 꼬부려서
자체 내 수상전은 흙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곳을 들어와야 되고요. 하나 키워두면은 이곳을 못 들어가요. 흙이 잡힌 거죠. 네, 지금 젖힘을 선택했는데 지금의 뭐 일련의 수순들을 본다면 이제 잡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막는다면은 일단은 흙이 잡힌 모습이에요. 다른 선택도 있었을 텐데. 아, 잠시만요. 이게 붙이는 수가 있네요. 보니까 이쪽 지금 붙였지만 네. 붙이고 치면은 이게 잡힌 모양이 아니네요. 백이 이제 이쪽으로 젖히는 것은 먹여쳐서 바로 패고요. 이렇게 잡는 것은 일로 쳐서 또 패네요. 한 수 늘어진 패가 아니라 단패의 패네요. 지금 깔끔하게 보니까. 잡히는 게 아니네요. 둘, 셋, 그렇다고 오히려 젖혀둔 교환이 다섯, 여섯, 일곱. 물론 이제 젖히지 않는다면은 글쎄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된 느낌도 있어요. 지금 젖힘의 교환이. 지금은 이제 끊어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은 축이네요. 오히려 백이 악수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활용이 이제 듣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붙였을 네. 때 과감하게 젖혀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끊었을 때 이 패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거죠. 자, 문제는 지금 이렇게 붙였을 텐데요. 네, 단패입니다. 묘하게 이제 잊고 먹여치는 것이 대법도 한데 네. 따내면 쳐서요. 근데 흙이 뒤로 쳐요. 오히려 먼저 촉촉수에 걸리죠. 30초. 이쪽을 먹여쳐서.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받아도 다섯, 패는 피할 수가 여섯. 없네요. 네, 근데 이제 한승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을 쳤을 때 바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냥 아예 제압해버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흙이 따낸다고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흙도 따낸다면은 네. 버텨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여유가 있는 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도 잡으려면은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단패의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서 백이 두지 않더라도 잡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단패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십 초. 한번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거기는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모양 자체는 이제 칩하고 끊으면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 거기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붙이는 거죠? 패할 때 뭐 도움이 되나요?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면 이건 그냥 호치니만 못해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지금의 이 바둑은 두텁게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바둑이에요. 왜냐면은 이 넉점이라는 곤마가 계속 떠 있는 바둑이니까 네. 이런 데 두는 것보단 차라리 여기 하나 잡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기는 글쎄요, 지금 타이밍에 가치가 작아 보이는데
한동안 5대5로 팽팽했던 스코어도 흑 쪽으로 조금 넘어갔네요. 네, 지금 초반에 거둔 이득이 네.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지금 흑 쪽이 운영하기가 오히려 편해진 그런 바둑이 돼버렸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한승주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